건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건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필수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완전 쉽게 알려드릴게요. 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는 배워놓으면 좋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란 기업 등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지렛대란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다면 지구도 들어 올려 보겠다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가능할까요? 정말 아주 긴 지렛대와 지렛목을 받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지구 쪽 1cm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대쪽은 100경 km를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100경 km? 여러분 100경 km면 빛의 속도로도 10만 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빛! 이렇게 보니 너무 느린 거 아님? 이렇게 지렛대와 지렛목이 있어도 사람이 지구를 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르키메데스 형이 과장이 좀 심했네요. 과장은 조금 심했어도 지렛대의 원리는 정말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적더라도 대출을 이용하여 자본을 빌려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억 대출 받으면 한 달 이자가 50만원인데 수익이 100만원 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1억 안 빌리실 건가요? 수익 100만원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1억 빌려서 50만원 이자 내면서 50만원 수익 받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좋은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1억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 1억 5천 정도에 사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1억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50만원 뿐이지만 1억 5천만원이 있는 사람은 빌린 돈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씩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10개월 정도 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한다면 1억 5천에 팔아서 빌린 1억을 갚아도 5천만원이 남고요. 그동안 벌었던 50만원씩 500만원도 수익금이 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로 5,5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누가 안 할까요? 투자처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런 안전한 투자처만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 서울 역세권에 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 A씨는 가지고 있던 1억에 집 담보대출 2억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한 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내며 거주하던 A씨는 집값이 올라 3년 후에 6억에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A씨는 3년 동안 이자 3,600만원을 냈고 빌렸던 2억을 갚고도 3억 6,400만원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으로는 3억짜리 집을 살 수 없었지만 대출을 통해 2억을 빌려서 그 돈을 지렛대 삼아 2억 6,400만원을 벌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상가 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물주라 부르는 건물주는 보통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 돈 20억에 플러스 5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70억 정도 되는 상가가 한 달 임대료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50억의 한 달 이자가 4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0억 대출받아서 상가 건물 사면 한 달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버는 거죠. 이처럼 집을 사는 것도 상가를 사는 것도 레버리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왕창 빌려서 아주 쉽게 돈 벌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상가 건물 수익률은 7%만 되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든 상가는 대충 계산해봐도 수익률이 20%가 넘어서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금도 내야 하고요. 관리에 필요한 관리 비용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건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임대해준 공간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료도 못 받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전부 공실이 나서 임대료는 아예 못 받아도 우리는 은행에 은행 이자는 계속 내야 되겠죠. 이거 3달만 지속되어도 예를 든 빌딩의 경우 1억 2천만원 손해봅니다. 먼저 3억짜리 아파트를 샀던 A씨의 경우도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자만 3,600만원을 은행에 주게 된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빌린 돈보다 더 큰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은 수익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해 볼 만한가요? 아니면 위험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지시나요? 위험 때문에 자본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조금씩 계속 모은다고 해도 자본주의 특성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반대로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비싸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정말 엄청나게 많지 않는 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집을 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 자산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왜 물가가 오르는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건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